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은 정화조 차량은 수개월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고인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경위도 판박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동구 범일동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정화조 차량 미끄러짐 사고는 A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B씨가 작업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80m가량 미끄러진 차량은 건물과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가 난 곳은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남짓 떨어진 곳이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동구청과 민간 위탁계약을 맺고 분뇨 수거와 운반 작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수정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2.5톤 정화조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밀려 내려가 홀로 정화조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차량 고인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경위마저 판박입니다. A업체에 분뇨 처리를 위탁한 동구청 역시 형식적인 안전관리에 그쳐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구청은 지난 7월 사고 이후 안전의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고 별다른 안전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도 했고, 왜 경사지가 많다 보니 그거 외에도 사고가 많았어요. 차량 고인목만 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 구청은 계약상 피계약자인 업체 측에 안전의무가 있다며 내년 계약갱신 시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좀 더 명문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A업체 측은 사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부산 기업의 노하우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 화승의 베트남 공장을 김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와 귓전을 때리는 기계 소리, 공장을 떠올리면 그리는 흔한 풍경입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 자리 잡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현지 법인 화승 비나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재를 실어 나릅니다. 유리벽에 있는 로봇 팔이 신발과 밑창을 화학약품으로 붙이며 사람 손을 대신합니다. 대부분 공정에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생경한 풍경입니다. 각 공정의 진행 상황과 품질 정보는 모니터에 송출되고 이 정보는 중앙디지털센터에 직접됩니다. 센터에서 바이어 주문과 원자재 수급 현황, 생산 공정 과정과 검수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장 면적만 20만 평, 직원 2만 명이 한 달에만 아디다스 신발 100만 켤레를 만듭니다. 업계 최초로 UN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발의 스마트 공정과 탄소 중립을 입혀 미래 가치에 대비하는 겁니다. 화승 네트워크스 박동호 대표입니다. 디지털 센터를 갖다가 계속 이래 확충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들 최종 목표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인력의 감축, 생산의 단순화, 생산성을 올리고 제품 단가를 낮춰서 제품 경쟁력을 올리는. 전 세계 아디다스 신발 생산량의 20%를 책임지는 화승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확대해 2027년까지 매출 3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가 조금 전 오후 5시 반에 광복로 시티스폰 메인 무대에서 트리 점등과 함께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입체적 표현 기법인 홀로그램 등 최신 미디어 기술을 선보이며 내년 2월 2일까지 80일간 광복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바닥 분수와 디지털 경관 조명으로 꾸며진 광복로 분수 광장도 개장하는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어제 퐁피두 센터 부산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유치를 전제한 라운드 테이블은 유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부산시의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반쪽짜리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라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처남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A씨의 음주와 가족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최고 기온이 내일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8.3도, 습도는 7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